자, 그럼 영화 굿뉴스의 주역 설경구 홍경 배우와 변성현 감독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지금 이곳은 1970년 김포입니다. 네, 저희가 드리는 꽃 목걸이를 착용해 주시고요. 평양의 비행기를 성공적으로 보낸 출연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관객분들과 함께 영화 속 한 장면을 지원해 보았는데요. 많이 놀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 작전에 대해 더 깊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이끌어 가주실 이은선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굿뉴스의 스페셜 토크 진행을 맡은 이은선 기자입니다. 보통은 제가 나와서 게스트분들을 소개해드리는데 저도 오늘 제가 가장 늦게 등장해서 좀 약간 어리둥절하긴 한데요. 어쨌든 격한 환영으로 세 분의 게스트를 오늘 모셔봤습니다. 스페셜 토크 지금부터 시작할 텐데요. 굿뉴스가 공개된 이후에 많은 분들이 굿뉴스를 봐주고 계시고 오늘 아마도 극장에 오신 여러분들은 굿뉴스를 여러 번 이미 홍보 관람해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신 관객분들께 일단 인사 한 말씀씩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아무개 역을 맡은 설경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밖에서 이렇게 음악을 듣는데 영화를 상영하고 있나라고 착각이 들 정도였는데 이렇게 또 일부러 찾아오신 것 같아서 더 감사드립니다. 예, 조금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보명 역할을 맡은 홍경이라고 합니다. 평일인데 또 월요일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자리 채워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얘기 나누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각본과 연출을 맡은 변성현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상영을 하고 나서 관객들과 같이 극장 안에서 관객과의 대화 Q&A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짧아서 아쉬운 경우들이 저도 있고 관객 여러분들도 많이 그러셨을 텐데요. 오늘은 저희가 받은 시간이 조금 넉넉한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Q&A를 진행을 하고 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겨서 오늘 같이 궁금하신 점들 좀 넉넉하게 같이 이야기해볼 수 있는 시간으로 꾸릴 테니까요. 오늘 여쭤보고 싶으신 것들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극중의 암흑의 대사처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영화 자체가 일어난 사실 그리고 약간의 창의력, 믿으려는 의지가 만든 총합을 굿뉴스를 통해서 보셨습니다. 사실 관객의 역할은 모든 작품이 중요하긴 한데 저는 이 영화가 특히 관객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믿으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 그것이 아마도 굿뉴스가 항공기 내부 그리고 항공 관제실 한편에 만들어둔 관객의 좌석번호로 만들어놓은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다 보니까 이 대사는 또 묘하게 불안당의 대사와도 겹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사람을 믿지 말고 상황을 믿어라 라는 말에 저도 모르게 그 대사를 겹쳐서 듣게 되는데요. 이미 모두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굿뉴스의 중요한 일원으로 자리하신 채로 굿뉴스를 감상하셨습니다. 변성현 감독님께 영화의 첫 장면부터 질문을 좀 천천히 드려보고자 해요. 영화의 첫 장면인 줄 알고 우리가 보았지만 이후에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는 장면이 있죠. 고명과 암흑의 대화로 영화가 시작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창문을
반영의 이미지로 고명을 보여주고 암흑에 다시 고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묘하게 그 시작부터가 서로의 앞면과 뒷면처럼 보이는 느낌으로 영화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달이라는 이 영화의 아주 중요한 모티프가 처음 대사로 등장하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두 캐릭터의 첫 등장에서는 어떤 장면들을 머릿속으로 구상을 중요하게 하셨을지도 궁금하고 달이라는 모티프도 또 극단계에서 어느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가지고 오시게 됐는지도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이 이야기 소재보다 그게 모티브가 먼저 됐었어요. 이야기 구조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먼저 모티브가 됐고 거기에 맞는 소재를 찾다가 이 소재를 찾게 됐어요. 그리고 첫 번째 씬 같은 경우는 원래 시나리오 초고 때는 그게 첫 번째 씬이 아니었었고 아니었었는데 그거를 다시 돌린 이유는 말씀하신 게 맞는 게 달의 이미지랑 고명 앞모습 뒷모습이 나오는 그리고 그 모습 암흑의 이런 것들이 서로의 맞아요 앞뒷면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어차피 엔딩으로 가면은 그 고명이 암흑이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암흑에는 고명이란 이름을 얻잖아요. 그래서 이 둘은 되게 다른 사람이지만은 둘이 어떻게 보면은 같은 존재가 된다고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거를 달이란 모티브를 가져왔으니까 그거를 좀 착안해서 이미지화 시킬 수 있겠다 싶어서 첫 장면을 그렇게 연출했습니다. 달이라는 게 아무래도 그 인간의 달 착륙을 둘러싼 굉장히 여러 가지 설들이 과거에 많았잖아요. 이게 뭐 가짜다, 진짜다, 방송국에서 만들어낸 가짜 화면이다. 또 이걸 모티프로 나온 영화도 또 따로 있었기 때문에 달이라는 단어, 진실과 거짓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순간 좀 여러 가지 해석들을 머릿속에서 부지런히 출발시키면서 이 영화의 카니발에 아마도 동참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방금 변성현 감독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구성과 이야기의 성격이 나란하다라는 것도 굿뉴스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 것 같은데요. 실제 사건을 극으로 만든 결과는 어디까지나 허구일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극영화라는 매체를 생각을 해볼 때 본질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잘 만든 뻥의 세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최대한 사실적으로 만든 가짜의 세계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 구성과 소재와 이야기가 나란히 출발하는 영화라는 점을 조금 더 깊숙하게 각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영화에서 캐릭터들이 제4의 벽을 깨면서 이건 영화입니다. 여러분 너무 몰입하지 마세요 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알리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아까 잠깐 감독님 언급해주셨지만 실화 사건을 소재로 영화를 만들어야겠다고 마음먹은 이후에 자연스럽게 이 구성이 떠오르셨어요? 예, 원래 장르랑 실화 바탕의 블랙 코미디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구성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사건이 제가 얘기하려는 의도랑 제일 맞아떨어지게 제가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각본 단계에서부터 이 구성은 계속해서 중요하게 있었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배우분들 혹시 불편하지 않으시면 이걸 계속 걸고 계셔도 되지만 혹시 사진도 있으니 네, 벗어주실까요? 네. 보기에 불편하셔도 아,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마음에 드시면 가지고 가셔도 뭐 네. 가져갈 겁니다. 가져가도 돼요? 네, 수고해 주시고요. 암흑에 대해서 차근차근 또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암흑의 외양이 정말 인상적이죠. 아무래도 변성현 감독과 설경구 배우의 조합하면 이 배우를 어떤 식으로 또 새롭게 변신시킬까를 궁금해하시는 게 아마 팬들이 가장 먼저 이 두 분의 작업에 기대하시는 점일 텐데요. 글쎄요, 기대가 충족되신 작업일지 아니면 조금은 실망하신 작업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는 변성현 감독의 표현을 빌리자면 한껏 구겨진 채로 암흑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얼굴에 점이 일단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이는 사람이고 모자도 좀 아무렇게나 쓰는 것 같고 저는 이게 암흑의 어떤 킬링 포인트였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체형보다 정말 길게 늘어뜨린 가방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게 각본상의 묘사였는지도 궁금하고 혹시 각본상에 이 외양의 묘사가 있었다면 설경구 배우가 그 외양에서 얻은 캐릭터의 힌트가 무엇일지 궁금했습니다. 설경구 배우님께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그
책에는 없었던 거. 책에는 그 허름한 외투와 그 다음에 가방이라는 설정은 있었고 나머지 뭐 모자라든가 책에는 오히려 제가 생각한 거는 장발 안 감은 장발머리였었어요. 근데 그 일단은 분장실장님이랑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장발머리보다는 저 머리가 더 좋겠다 해서 예 그래서 저도 동의를 해서 하게 되었고 점도 분장실장님 아이디어였고 네. 캐릭터로서 분장을 마친 직후에 어떤 기분이셨어요? 싫었어요. 조금 더 아이디어가 아. 보태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원래 점 3개 찍자 그래가지고 점밖에 안 보일 것 같다고. 그래서 로버트 드니로 점 하나만 남겨놨는데 보신 분들은 그 코미디언 오재미 점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 외형으로 그러니까 저를 얼마나 이질적으로 만들까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변상현 감독이. 그 모자도 그 의상 PT 때는 써봤는데 최종 결정은 촬영날 결정한 것 같아요. 써봅시다 해가지고 썼던 것도 이 사람이 얼마나 이질적일까를 더 추가로 해서 그 외형이 저한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반듯해 보이지 않고 좀 찌그러져 있어서 일단은 되게 뭐야 저 사람이라는 보시는 분들한테도 궁금하게 만들었던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외형이 많은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설경구 배우님, 변성현 감독님과 여러 작품을 함께 하셨지만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은 변성현 감독님이랑만 여러 작품을 하시는 건 아닌데 유독 최근의 작품들이 또 그렇게 있다 보니까 변성현 감독의 페르소나다 이런 식으로 또 요즘 많이 불리고 계시죠? 설경구 배우님 혹시 시나리오를 받을 때 변성현 감독이 준 각본은 조금 더 다르게 기대되시는 면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제가 이 캐릭터로 변성현 감독이 아닌 다른 감독 저랑 같이 안 했던 감독이 저한테 왔으면 저는 아마 거절했을 것 같아요. 되게 위험한 캐릭터여가지고 감독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아마 저는 못했었을 것 같아요. 이 캐릭터는 네 작품 걸쳐오면서 많은 신뢰가 쌓였고 그 쌓인 만큼 그 믿음 때문에 이 캐릭터 됐지. 이거 좀 혼란스러운 캐릭터여가지고. 책을 읽고 처음 물어본 게 이 다른 캐릭터랑 섞여야 되느냐 섞이지 말아야 되느냐 그게 제일 궁금했었거든요. 아무리 읽어도 안 섞여가지고 근데 변성현 감독이 안 섞이는 걸로 일단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배우한테 가장 악평이 배우끼리 호흡이 안 좋다라는 말인데 이건 뭐 대놓고 호흡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게 너무 좀 어렵고 난해했었어요. 초반에 그 변성한테 제일 많이 물어봤던 게 이거 맞아? 이거 맞아였던 것 같아요. 이래도 돼? 이거 맞아? 근데 이렇게 해달라고 했을 때 같이 했던 네 작품 연속 같이 했던 그런 신뢰가 쌓여서 이 감독님이 이 계산이 다 있구나, 이 계획이 다 있구나. 그것 때문에 믿고 그냥 런처노트를 듣고 그거를 소화하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신뢰 때문에 믿고. 감독에게 사실 이것보다 기분이 더 좋은 배우의 말은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변성현 감독님. 글쎄요. 아니 그 뭐지? 경구 선배님한테 시나리오 들을 때 저도 이게 어려운 역할이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카메라를 보고 몰입이 될 만하면 관객들이랑 거리를 자꾸 두게 해야 되는 역할이어서 그래서 저도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던 캐릭터 같아요. 그래서 선배님 이제 아무개를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해서 선배님이 예전 영화부터 계속 찾아보면서 나름대로 연구도 좀 하고 그런데 대화는 되게 짧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내가 잘 아는 사이라고 생각할수록 그 사람을 위한 글을 쓰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두 분의 작업이 굉장히 즐겁겠지만 어느 순간 감독에게는 어떤 캐릭터로 이 배우를 다시 보여줘야 하나, 다시 세팅해야 하는 숙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 드는데 만약에 제가 글을 쓴 사람이라면 처음 아무개를 연기할 배우가 이 각본을 보고
이거 섞여야 돼, 섞이지 말아야 돼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짜릿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캐릭터의 본질을 완전히 확 꿰뚫은 것 같은 질문이라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그 질문을 들을 때는 어떠셨어요, 감독님? 그 질문을 듣는 순간에 별로 선배님이랑 대화를 짧은 대답으로 대신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되게 긴 이야기를 준비해 갔었는데 그냥 그걸 꿰뚫고 계시니까 역시 그 선수셔가지고 그냥 꿰뚫고 계시니까 안 섞여야 돼요라고 하는 걸로 알아들으신 것 같고, 그리고 선배님 아씨 어려운데 뭐 이렇게 불평불만 하시는데 불평불만은 뭐 늘 하시는 거여가지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도 믿고 맡기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최경구 배우님은 예적으로부터 한국 영화계에서 항상 투덜대지만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배우로 굉장히 유명하십니다. 훈경 배우가 연기한 고명 같은 경우는 동기 자체가 100% 완전히 순수한 사람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이 캐릭터가 재밌는 이유는 의도야 어쨌든 결과적으로 행동이 선을 향해 간다 라는 점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심리는 굉장히 복합적이죠. 대사로 나오지만 세상에 영역 표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를 노리는 공명심이 일단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것만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사람을 정말 살리려고 하는 진심이 이 캐릭터에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고명이 등장할 때마다 장면들마다 두 마음 중 이 사람이 뭘 더 우선시하고 있는가를 조금 나눠서 보게 되는 느낌으로 이 캐릭터를 따라갔는데, 실제로 배우에게는 장면마다 그런 계획적인 구분이 좀 필요했을지 아니면 현장에서 본능적인 리액션, 반응을 조금 더 따랐을지 궁금했습니다. 뭐 둘 다였던 것 같고요. 그 감독님이랑 그런 부분들을 되게 얘기를 많이 나눴었던 것 같아요. 주된 거가. 그리고 그게 뭔가 같이 공존할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뭔가 나의 욕망이냐 혹은 어떤 이 비행기 안에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이 선을 되게 많이 오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 순간순간 드는 그 직관적인 현장에서 뭔가를 맞닥뜨렸을 때 드는 것들은 감독님이랑 적극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했었어요. 아마 이 영화는 거칠게 표현하면 홍경 배우 인형 옷 갈아입히기 정도의 느낌으로 변세환 감독님이 정말 여러 가지 캐릭터를 짧은 시간 안에 이 배우에게 많이 입혀본 실험이기도 한데, 장르 영화의 성격들을 그 몽타주에서 조금씩은 맛보셨어요. 서부극의 총잡이가 되어보기도 하고, 이 영화의 배경보다 훨씬 더 먼 시대극으로 가보기도 하고, 아주 여러 가지를 짤막하게 경험하셨는데, 혹시 그 중에 하나를 길게 늘려서 장르 영화를 찍어야 한다면 좀 호감이 가는 장르가 생겼나요? 뭐 서부극 같은 거 재밌지 않을까요? 뭔가 동양인이라면 꿈꾸기 힘든 거기 때문에 서부극 같은 걸 좀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네. 거기서 총잡이를 하실지 애꾸눈을 하실지는 상상에 맡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성경구 배우와 홍경 배우가 암흑개와 고명으로서 함께한 첫 촬영 장면이 무엇이었을까가 정말 저 영화를 보면서 궁금해졌거든요. 당시 현장 분위기, 그러니까 캐릭터로서 나타난 서로의 첫인상을 어떻게 기억하시는지도 궁금하고, 그 현장의 기억을 두 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새벽에서 첫 촬영을 했었어요. 제가 고명을 처음 만나는 그 영화 순서대로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홍경 씨는 정말 얼굴 하얗고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성실하고 고명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안무개의 신발을 이렇게 보고 나서 저를 약간 만만해 보기 시작했죠. 네. 그런 그런 기억이 나네요. 네. 저 신발을 이렇게 보고서 별거 아니네 이렇게. 제가 이 외향이 좀 만만해 보이기도 하니까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약간 그때부터 살짝 기울어져서 그 자기 자랑 관제사로서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제 그 짧은 커리어에서 제일 긴장됐던 순간이고요. 뭐 긴장 원래 잘 안 하는 타입인 것 같은데 그날 저는 태백 가는 길이 그렇게 짧은 줄 몰랐고 그 선배님이 어떤 공을 어떻게 던지실지 도무지 감도 안 왔기 때문에, 근데
그날 되게 긴장 많이 했어요. 그리고 왜냐면 경호 선배님이랑 첫 씬이었기 때문에 되게 긴장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고, 근데 하면서 이제 좀 그날 그래도 좀 테이크를 제가 많이 가기는 했지만 그날부터 많이 갔던 것 같네요. 그날은 유독 또 선배님이랑 처음 맞춰보는 거고, 저도 이제 처음으로 아마 그게 제 첫 씬이었을 거예요. 저 촬영 첫 씬이었는데, 그래서 더 되게 긴장이 많이 됐어서 좀 어떤 움직임이나 또 아이디어들도 뭐 그런 사탕, 카라멜 같은 것도 이제 사전에 좀 감독님이랑 얘기를 나누면서 좀 추가를 했었었고, 그런 움직임들을 좀 어떻게 가져가 볼까에 대한 것들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근데 되게 당황했었죠. 선배님이 던지는 공이 처음 느껴보는 공이라. 아니요, 그날은 저도 일단 그날 뱉어버리면 말을, 그게 이제 암흑의 언어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 암흑의 어떤 버릇도 나오는 거고, 그래서 저도 첫 마디를 어떻게 뱉어야 될지 엄청 고민하면서 갔던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거를 어떻게 던져야지, 잘 던져야지 쭉 이 톤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첫날 첫 촬영이었거든요. 그 생각이 나네요. 경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나도 그때 어떻게 어떤 톤으로 뱉어야 될지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하면서 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설경구 배우 특히 항상 연기를 볼 때마다 가장 제가 여전히 놀라는 지점 중에 하나는, 특히 이번에 암흑의 그 첫 등장, 말씀하셨던 이 사람의 습관, 말투, 혹은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지에 대한 그 레이어까지 확 한 번에 다가오는 느낌이, 힘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점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캐릭터를 연기를 하실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보면서 늘 감탄되는 지점 중에 하나인데,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지점이긴 하겠지만 그 힘을 빼는 것에 대해서 배우님이 혹시 특별한 준비가 어떻게 이루어지시는지 궁금해요. 아니, 근데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 힘 빼고 저 힘 엄청 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 긴장해가지고. 네. 저는 어떤 톤으로 던져야 되느냐가 가장 큰 숙제여가지고 그 생각만 하고 갔던 것 같아요. 역시 맛집의 비법은 쉽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변성현 감독님의 작품은 작품의 줄기를 쭉 따라가는 재미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작품으로 입문하시더라도 아마 감독의 전작을 쭉 따라서 보면서 이 세계에 흠뻑 빠져드는 어떤 재미를 이 감독의 영화에서는 느끼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번 영화 보고 나서는 전략가라든지 기획자 캐릭터를 향한 기본적인 호기심이 있으신 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이 영화에 암흑의가 있다면 선거판을 주무르는 킹메이커의 서창대가 있었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 불안당의 캐릭터들도 기획을 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이 어렴풋하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서창대와 암흑의만 놓고 보면 두뇌가 비상하다라는, 비상한 두뇌의 소유자라는 점, 그리고 목표를 위해서 어느 정도 본인이 필연적으로 수치심을 겪어야 하는 장면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 라는 공통점도 읽히기도 하는데, 전략가나 기획가 캐릭터에 대한 평소 인상은 어떠세요, 감독님? 아마도 제가 연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사실은 저도 제 시나리오를 일단은 혼자서 발현하는 타입이어서 제가 기획을 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좀 그런 캐릭터들을 일부러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무의식적으로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캐릭터들을 그런 캐릭터들의 애정과 그리고 연민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다 보면은. 네. 그래서 공통점이라면 또 항상 그림자의 운명을 가지고 빛의 무언가를 계속 탐하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저는 늘 변성현 감독의 영화에서 읽히는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지금 뭐 조영래 촬영 감독이라든지 한아름 기술 감독 같은 경우는 변성현 감독과 오래도록 작품 안에서 호흡을 맞춰온 테크니션들인데요. 이번 작품도 함께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시대극이기 때문에 미술이 정말 중요한 작품이었고, 공간이 많이 등장을 하죠. 항공기 내부도 등장을 하고 관제실도 등장을 하고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는, 항상 변성현 감독이
감독이 각본을 공유하면 한아름 미술 감독의 첫 질문이 어느 정도 땅에 붙어있기를 원하는지라고 들었어요. 이게 탁 붙어있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떠있다면 어느 정도로 떠있기를 원하는지를 항상 물어보신다고 들었는데 이번 작품의 경우는 공간의 실제감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영화의 톤에 맞춰서 미술 역시 약간의 창의력을 우선하는 쪽으로 두 분이 논의하셨을지도 궁금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공존하는데요. 일단 고증은 무조건 맞췄어요. 근데 그 고증을 맞출 때 그대로, 그러니까 그 시대에 있을 듯한 것들, 그리고 딱 그 랩컨실이 아니라 다른 그 시대의 랩컨실도 많이 참고를 해서 그 고증은 맞췄지만은 전 그냥 고증대로 하는 거를, 그러니까 제 성격상 별로 재미없어 하는 편이에요. 띄우는데 아까 땅에 붙어 있느냐를 말씀하셨는데 땅에 딱 붙어서 하는 거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고 근데 어느 정도로 띄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적정선을 찾았던 게 맞아요. 약간의 창의력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레컨실 안 같은 경우는 킹메이커보다는 좀 더 띄워놓자. 킹메이커는 지금보다 굿뉴스보다는 좀 더 진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장르가 블랙 코미디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허용치 선에서는 좀 떠 있어도 될 거다라는 이야기는 했는데 고정은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 미술도 또 굿뉴스를 보는 재미 중에 하나이니 다시 보신다면 공간을 조금 구석구석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공간에 있어서 아주 사소한 궁금증이긴 한데 저는 변성현 감독 영화 세계에서 늘 흥미로운 공간 중에 하나가 엘리베이터입니다. 불안 따위 나쁜 놈들의 세상에도 있고 길복순에도 있고 굿뉴스에도 있고 이 공간을 재밌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 좁은 공간 안에서 항상 캐릭터 사이의 역학관계가 그 안에서 보여요. 계단신에서도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항상 조금 더 중요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영화적인 공간이라고 평소에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엘리베이터를? 그러니까 저도 그걸 의도한 적은 없는데 그 질문을 예전에도 한번 어떤 분한테 들은 적이 있었는데 아마도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좀 답답함과 그리고 누군가와 같이 있을 때요 답답함이나 그리고 혹은 어떤 되게 개인적으로 되고요 누군가와 같이 있을 때는 그리고 오히려 벌거벗겨짐 같이 왜냐하면 너무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주는 공기, 그 좁은 공간에서 주는 공기들 그런 게 있어서 사람이 잘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을 제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그런 공간들을 쓰는 것 같네요. 근데 이것도 다 무의식적으로 쓰는 거여서요. 영화 안에서 제 기억으로는 고명과 암흑의 단 두 번의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때 인물을 어떤 식으로 카메라에 보이도록 위치시키느냐 또 그 관계가 똑같은 공간 안에서 어떻게 달라지느냐의 역학관계를 보시는 것도 아마 이 두 캐릭터 사이의 흥미로운 변화를 읽어내는 재미있는 장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화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대사이기 때문에 여러 번 이야기될 수밖에 없고 관객 여러분들도 가장 먼저 각인된 대사는 바로 일어난 사실, 약간의 창의력, 믿으려는 의지일 텐데요. 굿뉴스를 촬영하면서 두 배우분은 일어난 사실, 그러니까 각본이 있고 약간의 창의력, 본인의 연기력을 더해야 하고 믿는 것이 있어야 했을 텐데 두 분은 각자의 창의력에 더해 이 과정 동안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믿으려고 하셨을까요? 뭐 현실적으로 일단 감독님을 믿어야 되고 상대 배우를 믿어야 하죠. 저는 그게 다인데. 심플하지만 정답입니다. 네. 흥경 배우님은요? 선배님이 정답을 말해버리셔서 저도 따라갈 생각이었는데 그냥 저는 좀 그런 게 과제였는데 어찌됐든 이게 뭔가 말도 안 되는 일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어떤 저를 둘러싼 사람들이 뭔가 고명으로서 생각할 수 없을 법한 말들과 행동들을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해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믿고 반응할지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감독님이랑 얘기 나누면서 뭔가 상황이나 혹은 그런 걸 좀 믿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좀 믿으면서 해나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세 분께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도 있는데요. 가장 좀 이건 굉장히 짜릿했다라고 기억하는 촬영장의 순간이 언제였을지 세 분이 각기 다른 장면을 꼽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쩌면 좀 겹치는 답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걱정이 많았던 장면일수록 해냈다는 안도감이 클 수도 있고 촬영 전에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뭐 쾌감을 주는 장면도 아마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배우 두 분의 경우에는 현장의 분위기를 잘은 모르겠지만 변성현 감독의 연출의 어떤 성향을 고려할 때 전체적인 지휘 안에서 이 사람이 요구하는 디테일을 내가 정확하게 연기한다 라는 종류의 그런 쾌감과 성취가 배우들에게 좀 있는 현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세 분은 각각 어떻게 답변해 주실까요? 변성현 감독님부터 해주실까요? 혹시 없나요? 네,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아마도 그 가장 많은 인원이 필요했던 그 북한으로 위장했을 때였을 것 같아요. 그때 짜릿했던 이유는 그게 가장 어려운 신이었을 수도 있는데 날씨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해가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고 잠깐 나왔다 들어가는 구름이 많이 껴서 이게 촬영은 계속 늘어지고 근데 저는 되게 쨍쨍한 날을 원했었고 근데 해가 나올 때만 그 모든 인원들이 우르르 나와서 그 한 컷 한 컷씩 만들어 갔어야 됐어서 근데 이제 도저히 이제 스케줄상 더 미룰 수 없는 시간이 리미트된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잠깐 나와가지고 찍고 그런 것을 해서 결국 마지막 커트를 찍었을 때 그때 되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는 그 시퀀스는 정말 너무 코믹하고 재미있게 완성된 씬인데 말이죠. 홍경 배우님은 어떤 순간 기억나세요? 저는 이전에도 말씀드렸긴 했지만은 이제 경구 선배님이랑 이 엔딩에 가서 주고받는 대화 씬이 뭐 우리 영화에서뿐만 아니라 그 단연코 제 짧은 연기 커리어에서 제일 손꼽히는 최고의 순간이었어요. 그 경구 선배님이 던진 어떤 아무개의 처음이자 아마 마지막인 뭔가 진심 어린 뭔가 그런 말들이 그 고명으로서도 그렇지만은 그냥 저라는 사람 이 일을 해나가는 저라는 사람으로서 경구 선배님한테 저런 어떤 에너지를 받았을 때 그 정말 이렇게 압도당했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면 그 전에는 고명이 계속 아무개에게 너의 좀 진심을 보여줘 막 이러면서 하지만 뭔가 계속해서 변화구들을 던지는 느낌이라면 그 마지막 씬에선 진짜 빠른 직구를 그냥 꽂아 받는 느낌이어서 그 씬 되게 기억에 남아요. 저도 그 씬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먼저 얘기해버리고 저는 다른 씬을 얘기하면은 전도연 씨 나오는 거, 박지환 씨 나오는 거, 윤경호 씨 나오는 거, 정배수 씨, 박혜수 씨 저는 그 씬이 되게 묘한 쾌감이 있었어요. 보통 그분들 되게 바쁜 배우들이잖아요. 근데 하루 이틀 뭐 짧게 와서 지방 와가지고 찍고 갔는데 보통 특별 출연 이름으로 오면 그 이름을 쓰지 소비시키고 많은 현장도 많이 있는데 왜 짜릿했냐면 그 배우들이 다 각인되더라고요.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또 그분들의 신신들이 되게 저는 같이 현장에 있었던 장면도 있고 없었던 장면도 있지만 뭔가 그 신들에서 좀 짜릿함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배우분들께 내가 등장하지 않는 장면 중에 가장 흥미로웠던 장면들, 예컨대 뭐 그 이중주차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항공기 내부의 상황은 두 분은 전혀 겪으실 수 없었던, 물론 고명은 잠깐 그 안에 들어가지만 게다가 고명은 없는 그 yes or no 시퀀스라든지 각본을 읽으면서 상상하셨던 것과 영화로 완성됐을 때 차이도 또 느끼셨을 것 같아서 내가 찍지 않은 장면 중에 꼽아주신다면 서경 감독님 다른 장면도 혹시 있으실까요? 지금 막 생각 든 거는 비행기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신이찌도 나왔던 야마짱이 자기 비행기 안에 안 넣어줘서 고맙다고 했다고 인사했다는데 진짜 고생 많이 하면서 찍은 장면이어가지고 궁금했었어요. 진짜 옛날 비행기 기종을 사와가지고 찍은 건데 그 공간이 정말 협소한데 그 카메라도 들어가야 되고 조명도 설치해야 되고 또 비행기 밑에 유격장치를 해가지고 막 또 흔들려야 되거든요. 그게 다 맞아 떨어져야지 오케이가 날 텐데 그 한 카트 한 카트가 보기에는 뭐 쭉 연결돼서 보여지지만 그 한 카트 한 카트가 정말 고생 많이 했겠다는 생각이 들으면서 봤는데 뭐 에너지도 좋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비행기 안신이. 저는 그 승범 선배님께서 저와 통화하는 장면에서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찍진 않았으니까 근데 그 장면을 보면 그 박상현이라는 사람이 가진 카리스마와 뭔가 이렇게 통통 튀는 그런 코미디감들이 공존을 하는데 그 어떤 그 짧은 순간에 제가 되게 저 사람 너무 무섭다 하는 그 선배님의 그 얼굴이 있었거든요. 막 군인이라는 놈이 이러면서 할 때 그 표정이 와, 저 현장에서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카리스마틱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 Yes or No에서 윤경호 배우가 연기한 그 영화 감독 있죠. 진짜 어떤 사람의 양심 선언이 이렇게 안타까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는 장면인데 여기에서 나온 모든 잠깐씩 등장하신 카메오 분들, 카메오라고 하기에도 너무 그 역할들이 출중하셨던 분들 한 분 한 분 얼굴이 지금 스쳐가지만 감독님 그 역할에 윤경호 배우를 특별히 선택하셨던 이유가 정말 궁금한데 왜냐하면 그 장면 하나로 이 영화의 톤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정말 중요한 캐릭터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언뜻 떠올렸을 땐 길복순에서는 교장선생님으로 잠깐 또 등장하셨던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요. 윤경호 배우에게 어떤 면에서 그 역할을 맡기게 되셨나요? 일단은 윤경호 배우랑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하고요. 그래서 그 길복순 때는 제 영화에 그냥 지나가는 거라도 하겠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진짜 할래? 라고 해서 이제 친구인데 그래서 하게 된 거고 이번에는 시나리오를 쓰면서 그 후보에는 있었는데 되게 고민을 오래 했었어요. 그리고 제 생각 그 시나리오에서 표기된 것보다 그 경우가 이렇게 몸집이 크거나 살이 많이 쪄 있지는 윤경호 배우가 않았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모든 후보군 중에서 이 연기를 가장 잘 해낼 배우라고 생각을 해서 연락을 꼭 시나리오를 읽지도 않고 오케이를 했어요. 오케이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특수 분장처럼 몸에 뭐를 두르고 그리고 제가 얼굴에는 그거를 못하니까 살을 좀 찌워줄 수 있겠냐 그리고 혹시 지금 근데 드라마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드라마의 캐릭터가 방해되지 않는다면 살을 좀만 찌워줘라 그리고 방해가 된다면 안 찌워줘도 된다라고 했더니 흔쾌히 찌워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까지 안 빼고 있어요. 계속 그 몸으로 나오고 그러고 있길래 그냥 많이 먹고 싶었던 게 아닌가. 네. 배우에게 아주 좋은 알리바이를 만들어주신 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각각 두 배우가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언급해 주셨던 고명과 암흑의 마지막 장면은 이 영화를 본 모든 사람들에게도 정말 잊을 수 없는 여운을 선사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 장면에 대한 이야기 조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암흑애가 드디어 신분증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신분증에는 고명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죠. 각자의 이유를 아마도 상상하실 테고 저 나름의 해석도 있지만 설경구 배우의 해석이 궁금합니다. 박 부장에게 암흑애는 아예 그냥 뭐라고 뭉을 치지만 왜 그 이름을 원했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무래도 고명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 한 번뿐인 세상, 인간적인 욕망 아닐까 싶습니다. 이름을 드높이고 싶었던 사람으로. 그런데 정말 달의 뒷면처럼 정확하게 그 장면에서 고명은 무수히 많은 암흑애가 돼요. 무수히 많은 대통령의 시계를 찬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대통령의 시계를 보면서 정말 눈물 섞인 헛웃음을 이 캐릭터가 짓는 것이 이 후반부의 굉장히 짜릿한 백미이자 씁쓸한 장면인데요. 다른 달이야, 다른 달이야 라고 계속 중얼거리는 게 좀 체념처럼 들리기도 하고 자기에게 계속 거는 주문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암흑애가 다른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말해주고 떠났기 때문에 아마 배우 개인에게도 그리고 캐릭터로서도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 오가는 장면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배우 홍경이 암흑애를 혹은 고명을 바라보는 마음과 고명이 그 상황에 자기를 바라보는 마음도 또 다를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크게 다가온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시는 아마 제가 두고 감독님이랑 되게 막 그 리딩 때부터 얘기를 많이 나눴었어요. 그 가봐야 알겠지만 안 참으면 안 돼요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했었고, 현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다분히 제 주관으로 고명을 바라봐서 그런지 그걸 차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나 봐요. 되게 싫었던 마음이 있어요. 근데 감독님은 그 마음을 갖고 차줘라고 하셨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 마음을 갖고 너가 그냥 차줘, 그 마음이면 돼라는 거였는데,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다음 뭐였죠? 네. 네, 대답 잘해주셨고요. 그때 고명이 보고 있는 것도 저는 궁금해요. 위치상은 달을 아마 보고 있을 텐데 이 사람은 앞면을 봤을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뒷면을 보려고 했을까 라는 생각이 궁금하기도 한데, 혹시 배우분은 가졌던 궁금증이기도 한가요? 아니요, 사실 뭐 달을 응시하긴 했었겠지만 그게 앞면을 보냐 뒷면을 보냐 그런 생각보다는 이 사그라지지 않는 얘의 복합적인 감정들을 어떻게든 얘가 그것과 싸우는 중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냥 제가 그 순간에 임했을 때는 그걸 어떻게 그 순간에 정리가 되지 않는 감정이고, 또 그거를 굉장히 오래 잡아서 부감에 무슨 카메라가 달까지 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마지막 장면은 감독님 각본상에서부터 한 번도 달라지지 않은 슛이었나요? 네, 마지막 장면은 시나리오를 쓰면서 거의 엔딩 장면을 생각하고 쓰는 경우가 있고 생각을 안 하고 쓰는 경우가 저도 엔딩을 가봐야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엔딩을 확실히 정해놓고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마지막까지 엔딩을 열어두었던 작품은 무엇일까요? 저는 길복순을 썼을 때는 뒤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고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불안당 킹메이커는 뒤를 정해놨었고요. 불안당도 불안당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를 열어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은 죽어야 되는데 누구를 죽일지에 대해서 쓰면서 누굴 죽일지 천천히 생각해보자라고 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섬찟하기도 하고 뭔가 좀 즐거운 현상인 것 같기도 하고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는 이 영화의 마지막이 정말 좋았던 이유가
이 영화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엄청나게 흥겨운 카니발에 올라탄 소동극 같은 인상을 이 영화 전반에서 받았는데 저는 소동극의 본질에서 핵심은 아무 일도 없이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그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고 암흑의 말처럼 진짜 알게 뭐냐로 끝나는 게 소동극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가장 걸맞은 엔딩을 영화에서 본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 안에 그 엔딩이 오래도록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관객 여러분께 넉넉하게 시간을 드리겠다고 자신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넉넉하게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세 분이 사인한 포스터를 준비를 했습니다. 관객 여러분께 질문하시는 분들께 개수가 수량이 떨어질 때까지 포스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관객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아, 저 안 선택할 수가 없네요. 경구의 유혹이라는 문구 들고 계신 세 번째 줄에 계신 분께 마이크 드립니다. 네, 너무 잘 봤고요. 저는 이제 계속 굿뉴스를 보면서 그 설경구 배우님의 점에 꽂혀가지고 사실은 처음에 집중을 못해서 두 번 이상을 봤는데 아까 점을 처음에 이제 했을 때 좀 마음에 안 들었다 배우님께서 하셨는데 찍고 나서 뭔가 좀 감정의 변화나 아니면 뭐 캐릭터에 영향을 준 게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홍경 배우님은 항상 같은 자리에서 꽈당 넘어지잖아요. 넘어지시는데 그 이유가 특정이 뭐 현실의 부딪힘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자기가 꿈꾸는 것이 계속 현실에 부딪히니까 그걸 표현하기 위한 것인지 감독님하고 홍경 배우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구의 유혹은 혹시 점 때문에 문구를 쓰시는 건가요? 아내의 유혹. 점에 저한테 영향을 준 건 없고요. 그 캐릭터에 도움이 됐다면 감사한 일인데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분장팀이 저를 위로하려고 같은 부위에 점을 붙이고 다닌 적도 있었어요. 감사했죠. 네, 항상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네, 넘어지는 이유는 홍경 배우님 먼저 답변을 들어보고 감독님의 첨언을 들어볼까요? 이거는 제가 아니라 감독님이 연출적인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중의적으로 했었는데요. 일단은 고명이 승객실에 갔다가 내려오잖아요. 그때는 이제 군인들이 한 페인트에 넘어지는 거고, 두 번째는 똑같은 자리에서 거기서 넘어지기 싫어서 모래라도 뿌려놓으라고 하는데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 활주로에 써 있는 김포의 K인데 저는 중의적으로 약간 코리아의 K라고도 생각을, 한국의 이제 어떤 나라 제도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래서 아무튼 얘는 발버둥을 쳐도요, 타이에도 넘어질 수 있고요, 자이로도 넘어질 이 공간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물임을 그냥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구성적으로도 확실히 그 장면이 인상이 깊고, 저는 그 넘어지는 걸 보면서 캐릭터의 어떤 일말의 순수성 같은 게 느껴졌는데, 왜냐면 고명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넘어지면 피해갈 법도 한 사람인 것 같은데 계속 거기 직선거리로 달리느라 같은 자리에서 계속 넘어지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면 저기로 달려가는 마음은 어느 정도 진심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캐릭터의 또 순수성을 개인적으로는 읽기도 했던 장면이기도 합니다. 다음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손을 정말 많이 드셨는데요. 어디서 펄럭펄럭 지금 소리가 나네요. 저기 굿뉴스 신문지 흔들고 계신 분께 네, 마이크 드립니다. 아, 근데 질문은 또 그 옆에 계신 분이 또 하시네요. 네. 저 서고명은 약간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책임감과 또는 약간 그런 죄책감을 동시에 느끼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연기하실 때 죄책감 또는 책임감 어디에 어느 감정에 더 중점을 두고 연기를 하셨는지가 궁금하다고 홍경 배우님께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게 막 명료하게 어떤 씬에선 어떻고 저떤 씬에선 다른 씬에선 어떻고 이렇게 좀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 막 짚기는 너무 어려울 정도로 되게 복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 친구의 성질이랄까 이런 것들이 그 제가 그냥 해석하기로는 어느 명령에도 그리 따르고 싶지 않은 아이가 아닐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뭔가 오다를 받는 거에 대한 달가움은 없었을 것 같고, 그리고 영화의 감독님이 되게 분명히 그려놓으셨지만은 어떤 순간엔 개인의 욕망으로 달려가다가 어느 마지노선을 넘어서고 나서는 이 친구 역시도 뭔가 책임감을 느끼고 그런 순간들이 되게 반복, 그러니까 오락가락 계속해서 얘 마음이 이렇게 흔들렸던 것 같아요. 네. 시원한 대답이 안 됐죠? 죄송해요. 다음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홍경 배우님이 한분 지목해 주시죠. 더 죄송하라는 거죠. 저기 저 뒤에 저 남자분이 이렇게 한 팔로는 부족하셨는지 두 팔로 이렇게 하고 계신데, 네. 예,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이번 영화에서 한국, 일본 통틀어서 많은 배우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캐스팅하기 어려웠던 배역에 대한 이유하고 그 배역에 그 배우를 캐스팅한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제일 캐스팅이 늦게 된 배우였는데요. 그 야마모토 나이로 배우라는 그 배우였는데 여기서 이제 브리더인 그 아스카 역할을 맡고 있는 배우인데 그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많은 일본 배우들의 영상들을 봤는데 마음에 그러니까는 좀 뭔가 반쯤 미쳐 있는 듯한 느낌이 풍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떨 때는 굉장히 아이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가 좀 묘한 분위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본 클립 영상에선 너무 인형 같은 배우들의 영상들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배우 말고 좀 더 날것의 배우가 없을까라고 찾는 도중에 그 리더 역할을 맡은 쇼짱이랑 둘이서 얘기하다가 쇼짱이 추천을 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 같은 드라마를 했는데 전혀 친하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본인이 봤을 때 모니터에서 봤을 때 어떤 에너지를 느꼈었다라고 해서 사진을 보여줬는데 사진을 보는 순간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영상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 회사에 연락을 해서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보자마자 너무 좋다 그래서 아마 가장 늦게 합류한 배우였어요. 가장 늦게 합류했지만 정말 적재적소의 자리에서 힘을 발휘하는 역할을 소화해 주신 것 같고 특히 그 항공편에 탔던 적군파 배우들 모두가 인상적이긴 하지만 물론 기장님도 치질 때문에 고생하신 그 만시간을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카사마츠 쇼를 굉장히 좋아했던 관객 중에 한 명이기도 한데 이 배우의 에너지가 한국 영화에서 이렇게 쓰이는 게 너무 감개무량하고 기쁘게 그 장면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언어가 다르지만 사실 연기와 좋은 각본이 만난다면 언어와 국경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이번에 굿뉴스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많은 배우들을 발견하셨겠지만 일본 배우들의 또 즐거운 발견이 영화에 있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정말 힘드네요. 여기 앞에 네 번째 줄에 계신 관객분 뭔가를 흔들고 계신 모자인가요? 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부산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제가 영화를 많이 본 건 아니지만 진짜 근 3년 안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한국 영화라고 주변에 많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감독님과 홍경 배우님께 질문 하나씩 드리고 싶은데요. 감독님께는 연출에서 특히나 그
장면이 넘어가는 매치컷 장면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는데 그런 것들 편집하실 때 신경 썼던 부분들이나 영감 받았던 부분들 물어보고 싶고요. 홍경 배우님께는 그 실제 사건에서는 서구명의 모티브가 됐던 분이 이후에 관제사를 그만두셨다고 알고 있는데 서구명은 사건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지 그거와 배우님은 공명 연기하실 때 어떤 마음들을 얻어가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좋은 작품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매치컷 같은 경우는 편집 과정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예 시나리오를 쓰고 콘티를 그리는 과정에서 계획을 세워서 만드는 거고 제 어떤 취향인데 저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짜릿함을 느껴서 저도 좀 종종 쓰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실제 이런 일을 겪으신 분이 계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은 같대. 그 감독님과 말씀 나눴던 건 어찌됐든 이 얘기는 감독님께서 그런 사실을 배경에 두고 감독님의 상상력과 혹은 여러 어떤 살점들을 붙여나가며 감독님의 세계를 창조하셨다 생각을 해서 그런 마음으로 임했고 또 고명이 그렇게 엔딩에서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사실은 그 이후에 대한 것들을 관객분들께서 저마다 이제 개인의 상상력으로 타례를 펼치셨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여쭤봐 주셨으니까 답을 하면 저는 처음엔 되게 그게 저는 분통 터져서 어떻게 사나 이런 마음이었는데 저는 이 얘기가 처음엔 제가 그 고명에게 이렇게 되게 가깝게 붙어 있을 땐 그런 마음이었다가 지금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시간을 좀 지나고 보니 이 얘기는 그리 새드 엔딩은 아닐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리 뭐랄까 이렇게 저 친구에게 비참하게 끝나는 엔딩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이제는 어떻게 바라볼래? 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 고명이 이전까지는 어떤 야욕을 쫓아 혹은 자기 야망을 쫓아갔다면 그 이후엔 뭔가 좀 더 이런 사건을 계기로 올바른 어떤 좀 더 땅에 붙고 좀 더 이렇게 이전과는 다른 좀 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얼마 전에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인 것 같아요. 네. 아까 질문과 답변 중에 잠깐 등장했던 매치컷이라는 단어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예를 들면 뭐 숏과 숏을 아주 자연스럽게 같은 장면으로 연결하는 걸 이야기하죠. 이 영화에서 예를 들면 고명이 서부극에서 총을 불다가 관제실에서 똑같은 포즈로 총을 부는 컷으로 전환된다던가 이게 사실 리듬감을 잘 계산하지 않으면 진짜 이상해지는 장면인데 변성현 감독의 또 이번 영화에서 그 기술들이 조금 더 빛을 발한 장면들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봤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이쪽에 계신 분께 드리겠습니다. 철경구 미모가 굿뉴스 주신 분께 마이크 드립니다. 네, 우선 영화 되게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경구 배우님이랑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무개가 되게 알게 뭐야 라는 대사를 꽤 자주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아무개가 말하는 그 알게 뭐야 라는 게 조금 슬프게 들렸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배우님이 연기하실 때 그 대사를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 궁금하고 각본을 쓰실 때 뭔가 어떤 의도가 있으셨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분명히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고명이한테 했던 알게 뭐요랑 또 제가 하면서 씁쓸했던 거는 윤경호 배우랑 버스 뒤에서 왁짝지껄하다 혼자 쭉 빠져나오면서 그 광활한 공항에 혼자 딱 남았을 때 이 마무기한테 오는 이 어마어마한 하중과 그거를 느끼면서 툭 뱉는 알게 뭐야가
저는 그게 좀 세게 와닿거든요. 혼자 하는 거 이렇게 뭐야 혼자 덩그러니 남아 있을 때 또 좋아하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예. 앞뒤 대비가 돼서 예, 암흑의 모습이 예, 알게 뭐야 되게 좋아하는 대사입니다. 많이 써먹으려고요. 예, 선배님이 말씀하신 그 감정은 저도 동의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감독이니까 알게 뭐야라는 대사를 쓴 이유는 사실 이 영화의 태도가 알게 뭐야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하는 건데 유일하게 알게 뭐야가 아닌 방향성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개거든요. 근데 아무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아이러닉하고 왜냐면은 자의로 하는 일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좀 그런 모습들을 좀 주고 싶었어요. 그게 또 설경구 배우가 발언하는 그 톤과 만나면 정말 또 소위 시쳇말이지만 기깔나는 대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 많이 써먹고 있어요. 알게 뭐냐라는 말. 이쪽 사이드에 계신 관객분들께도 마이크 한번 드려볼까요? 바로 옆으로 갑니다. 네 번째 줄에 계신 관객분 마이크 드릴게요. 우선 이번 영화가 러닝타임이 그렇게 짧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집하면서 삭제된 장면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의 모든 점을 좀 알고 싶어서 혹시 그 삭제된 장면 중에 좀 기억나는 장면이나 좀 아쉬운 장면이 있으신지 감독님이나 배우님이나 궁금합니다. 아니 오히려 저는 편집을 일단 제가 혼자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집실에 들어와서 저희 편집 감독님이랑 같이 편집을 하는데 제가 삭제를 시켰는데 편집 감독님이 오히려 다시 넣으셨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영화가 너무 늘어지는 것 같다, 길어지는 것 같다라고 해서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모든 씬이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삭제하려고 했던 씬은 승범 씨랑 이제 리더가 이제 통신하다가 리더가 통신을 직접 와야 된다라고 하고 딱 끝나자마자 그 고명이 비를 맞으면서 걸어오는 장면으로 저는 편집을 그냥 확 넘어가 버리게끔 혼자 와야 된다는 홍경이 돼버리는구나, 그게 고명이 돼버리는구나, 그 혼자는, 저는 그런 식으로 편집을 했는데 저희 편집 감독님께서 그러기엔 승범 씨의 그 유머가 너무 아깝다라고 하셔서 그래서 다시 넣게 되었습니다. 편집 감독님 감사합니다. 방금 질문해주신 관객분은 이 영화의 모든 걸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모든 걸 다 보신 셈입니다. 답변을 그렇게 얻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점점 더 제가 어려워집니다. 가운데로 가보겠습니다. 홍경 연기 경이롭다 라고 쓰신 문구 들고 계신 분께 중앙에 계십니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완전히 중앙에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굿뉴스 보고 나서 너무 재밌어서 한 번 더 보고 그랬는데 질문 2개를 궁금한 점이 2개가 있어서 먼저 첫 번째로 그 서부명이라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달콤한 어떤 유혹과 또 좀 협박, 반협박 같은 것들이 오가면서 더 복잡해졌을 것 같은데 그 속에서 과연 결말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난다라는 거를 서보명이 스스로 언제 뭔가 느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아무개 역할 하시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첫 번째는 그 서보명의 그 능력을 조금 순수하게 높게 가치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또 동시에 본인의 어떤 욕심, 새로운 어떤 신분에 대한 욕심 또 같이 공존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치중되어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재밌게 봤습니다. 아무개는 나쁜 놈입니다. 고명을 아무개는 그 왜곡되고 조작된 거를 진실인 양 판을 짜는 사람이어서 그 책에는 안 보이지만 더한 짓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 중정부장 밑에 하수인처럼 그 권력의 개처럼 있는 것도 거기가 좀 자신한테는 안전지대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키는 대로 그 방송국 국장한테 나는 빨갱이 만들 수 있어. 그 시대에 그거 정말 무서운 얘기잖아요. 바로 빨갱이 만들어지면 바로 사형되지 않을까요? 나 너 죽일 수 있다는 말인데 아마 처음에 제가 서거명을 봤을 때는 그런 생각으로 서거명을 봤을 것 같아요. 아무개는 이 서거명이 젊고 이 엘리트고 훌륭하고 능력 있는 서거명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판을 위해서. 저는 그 문득 좀 재밌는 생각을 저도 영화를 다시 보면서 했는데 저 친구는 처음 아무개가 다시 이 일을 마치고 제가 이제 제 뉴스를 보러 가다가 다시 이제 화장실에서 나와서 여기 안방 뭐 화장실이냐 이런 대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순간 얘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촬영하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또 다시 나에게 이런 어떤 뭔가 007 같이 이렇게 또 미션을 해결하라는 임무가 떨어지냐라는 기대를 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곧바로 이 나와서 하는 대사들, 이 대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친구가 굉장히 싸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아마 바로 그리고 눈치가 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친구 굉장히 그 똑똑하고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친구라 굉장히 아무개가 돌려서 얘기하는데도 그 얘기를 바로 알아듣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마 이 친구가 뭔가 굉장히 쎄함을 몸으로 느꼈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네. 고명도 정말 명석한 엘리트인 것은 확실한데 여기서 아무개가 대사로도 말하지만 아무개는 그 머리 굴리는 소리까지 다 듣고 있는 사람인 것만 같죠. 그래서 방금 나쁜 놈이라고 표현해 주셨지만 얼마나 머리가 좋은 나쁜 놈인가를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다음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어떡하죠? 저쪽 사이드에 계신 분께 마이크 갑니다. 손 이렇게 흔들고 계셨던 네. 홍경 배우님 꾸겨지는 역할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패택이라든지 범석이라든지 서고명도 처음에는 콧대가 엄청 높은 역할이다가 막 나중에 머리도 붕 뜨고 땀도 뻘뻘 나면서 꾸겨지는 그런 장면들을 인상 깊게 봤는데 그리고 배우님 생각하면 우는 얼굴이 좀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역할들의 매력을 느끼시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은 평소에 아니면은 하다 보니까 그런 역할을 많이 하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평소에도 꾸겨져 있냐 뭐 이런 질문은 아니었겠죠? 네. 그 감독님이랑 되게 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감독님이 써놓으신 시나리오를 제가 읽기로는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되게 멋있었어요. 그래서 하고 싶었고 그 이 친구가 가진 포부나 이 멋짐이 뭔가 그 야망으로부터 나오는 뭔가 멋짐들이 좋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독님? 몰라요. 저분이 꾸겨졌다는데. 네, 아유 뭐 제가 약간 그런가 봐요. 제가 그런가 봐요. 어떻게 답변해야 되지? 근데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런 뭔가 저 나름 뭔가를 만들어 나갈 때 저만의 이유들을 붙여나가면서 이 캐릭터를 연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그게 인간적인 면모가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막
저는 이렇게 저를 막 인지하고 막 이렇게 연기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제가 다음에는 좀 빳빳하게 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 얼굴이 사실 뭐 꾸겨진다고 꾸겨지는 얼굴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꾸겨짐을 연기하는 뭐 정도로 표현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성현 감독님과 설경구 배우 덕분에 대한민국에 꾸겨지고 펴는 게 유행어가 돼버렸어요. 전 국민이 다 아는 단어가 돼버렸습니다. 다음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설경구 배우님 한 분 지목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기 남자 저요라고. 아 네. 저는 두 분 다 질문 드리고 싶은데 두 분 모두 다 연기하실 때 철저히 준비하시는 걸로 유명한데 혹시 촬영을 하면서 제일 테이크를 많이 가졌던 씬이나 감독님의 요청사항이 많았던 씬이 무엇인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씬이 만족이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나오는 메신, 맥카트가 좀 힘들었어요. 초반에는 이렇게 하는 거 맞아라고 감독님한테 계속 물어봤는데 설계가 다 돼 있는 것 같아서 그 다음부터 이제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제가 제 속으로 저한테 계속 이게 맞아. 그 계속 이 캐릭터를 의심하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테이크보다는 이게 맞나를 계속 의심하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답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생각이 나네요. 그 질문에는. 예. 저는 감독님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 모든 거를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하나를 꼽기가 되게 힘든 것 같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좀 많이 해보려고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한번 바꿔볼까요? 가장 욕심을 냈던 장면이라고 질문을 바꾸면 떠오르는 씬이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그 엔딩에서 유일하게 안무개가 소범영한테 자기의 본심을 다 얘기해 줄 때 그게 신경도 많이 쓰였고 잘 표현이 됐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딴 건데 그냥 되게 웃긴 거는 좀 많이도 아니고 몇 번 좀 시도를 해보려고 했던 그렇게 카우보이하고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고명이 담배를 한번 흡입하고 이제 내뱉으려고 하는 그게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 비흡연자. 비흡연자라 그런지 되게 맛있게 멋있게 뭔가 하는 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막 현장이 되게 우스웠던 그 기억이 있어요, 다들. 네. 네, 다음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이쪽 사이드로 잠시만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손 흔들고 계신 분께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영화 되게 잘 봤습니다. 약간 짜릿한 느낌도 드는데 또 마지막에 가서 저릿한 느낌도 들어서 되게 기억에 남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배우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이제 좀 새롭게 외국어 연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특히 홍경 배우님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더 많은 분량을 외국어로 소화를 하셨는데 일본어나 영어 연기를 할 때 좀 두 분께서 신경 쓰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자랑이 아니고 전에 역도선이라는 영화를 저만 한국 배우고 전체가 일본 배우로 한번 악몽 같은 영화를 한번 찍어봐가지고 제가 왜 악몽이라 진짜 꿈까지 꿨어요. 제가 일본어를 막 하는데 상대 배우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악몽을 꾸면서 촬영을 했었는데 그 호되게 신고식을 치러서 그런지 특히 일본어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조금 없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신경 쓰는 거는 장음과 단음, 그 타코몽이라고 그러죠. 점 찍혀 있는 거. 거기에 대한 그 발음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저는 맞아요. 선배님 말씀대로 저는 그런 악몽은 꾸진 않았지만 이번에 처음 배우면서 다행인 거는 진짜 시간이 넉넉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다 시간 싸움인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시간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순발력이 빠른 편이 아니어서 친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좀 막 되게 언어가 큰 부담은 사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프로덕션에서 시간을 줬기 때문에 언어가 큰 부담은 아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잘 알려진 대로 흥경 배우는 또 히라가나 가타카나부터 아예 시작하셨다는 이야기가 많이 알려져 있죠. 사실 일본어 대사 같은 거 받으면 뭐 일본어 선생님이 읽어주는 발음을 그대로 연습한다거나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들도 대사 처리를 많이들 하시는데, 아예 기초부터 준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언가 그 노력의 어떤 농도가 다르다 이런 생각들을 했던 기억도 있고요. 다음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부지런히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죠? 여기 네 번째 손 들고 계신, 네, 휴대폰 들고 계신 분께 마이크 드립니다. 네, 우선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감독님께 그 영화에서 그 내일의 조라는 만화가 계속 인용이 되던데 혹시 그 만화를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 홍경 배우님한테 아까도 질문이 똑같은데 그 더블 하이제킹 할 때 영어 대사 하는 게 좀 SNS에서 좀 화제가 됐더라고요. 그게 할 때 어떤 느낌으로 연기를 하셨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 만화를 선택한 게 아니라요. 실제로 그들이 내일해줘라고 하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만화를 근데 그게 이 사건을 제가 픽한 이유기도 했어요. 참 재밌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고명으로서는 뭐 그냥 교신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 상상에서도 보여주듯이 이 친구가 이거를 찾지 못한다 이러면은 상상 그대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무조건 잡는다라는 그 심정이었을 것 같고,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Japanese Right 151요? 옆에서 또 설경구 배우님이 쇼츠 하나 나오겠다 싶으셨는지 발음해달라고 지금 하셔가지고, 그 언급하신 내일의 조는 다카모리 아사오라는 작가가 그린 만화고요. 야부키조라는 캐릭터가 주인공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토우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복싱을 배워가는 이 복싱 만화거든요. 근데 80년대, 90년대 생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만화예요. 80년대 초반생들에게는 또 특히. 그래서 내일의 조, 이 당시 뭐 북두신권 이런 만화들과 같이 엮였던 기억이 있네요. 웃으신 분은 80년대생으로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받겠습니다. 저기 야광봉 들고 계신 분께 드릴까요? 네, 끝에서 한 네 번째 줄에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설경구 배우님이랑 변성현 감독님한테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아무개가 등장하는 씬에서 특히 카메라를 피하려고 흠칫거리는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영부인 등장하는 씬에서 그게 좀 두드러졌던 것 같아요. 복장도 그렇고 빛과 어둠으로 대비되는 느낌이었는데, 킹메이커에서도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가 짙어진다는 대사가 있었어서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결말에서 아무개는 원하던 신분을 얻었으니까 결말 이후에는 과연 빛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나무개가 저 혼자 생각일 수 있는데 관자탑에서는 좀 투명 인간 같기도 했었어요. 누구랑도 그 고명 외에는 눈 마주침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영부인이 딱 손가락질 했을 때 바로 저때 저에 대한 언급이 1도 없어요. 그리고 그 경희한테 영부인이 왔을 때 당신이 있어요? 알아봤을 때 저 뒤에 있었거든요. 근데 뭐 저는 눈에 안 들어오는 모습, 또
아무개가 투명 인간 같기도 한가라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아무개가 고명이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저 혼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빛으로 갈 수 있는가? 이름 있는 안무개처럼 또 그 박상현의 개로 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안무개는 빛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그 캐릭터적으로 이름을 고명을 받은 것에 설명을 하자면은 안무개는 아마 본이 원하던 신분을 원하던 목적을 얻은 게 아니라 일을 해내도 결국 신분 따위를 얻은 거죠. 모두가 갖고 있는 주민등록증 하나를 얻은 것 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명이라는 이름은 아마 본인과 다른 무언가가 저 사람의 욕망도 좋아 보였을 거고, 안무개가 그 신분증 받고도 씁쓸한 표정은 그 이름을 받았을 뿐이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디렉팅을 선배님께 드렸던 것 같아요. 이름이 생긴 것만으로도 사실 아무개한테는 거의 세상이 변하는 경험일 텐데 진짜 그 이유가 어떻게 될지, 또 아까 잠깐 표현을 했지만 고명에서 정말 아무개가 되어버린 것 같은 고명은 또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두 사람의 이 이후의 삶이 정말 궁금해지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정말 큰일 났네요. 어떡하죠? 제가 오늘 이 장면이 꿈에 나올 것 같은데 이쪽 사이드로 가겠습니다. 이쪽 사이드에 또 응원봉 들고 계신 분께 마이크 전달 드립니다. 저도 세 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영화가 1차 관람으로 끝날 영화는 아닌 것 같은데 1차 관람이 아니라 재관람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봤으면 하는지, 혹은 어떤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는지 추천하고 싶은 것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근데 마지막 장면으로 정말 딱 맞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미리 심어둔 분이 아닙니다. 관계분이십니다. 네, N차 관람을 하실 분들은 어떤 점들을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까요? 저가 그 어떻게 보셨으면 좋겠냐는 질문을 뭐 기자분들한테도 받고 그랬었는데 그냥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고, 정보 없이, 그리고 그 실제 있었던 사건을 보시면 또 새로운 게 보일 것 같고, 그 다음은 또 몇 번을 보셔야 될지 모르겠지만 감독이 심어놓은 어떤 상징적인 부분을 또 찾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박상현과 저와의 관계를 그 비상의 어떤 계단으로 상하 관계를 표현했고, 그 박상현 책상 앞에 개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찾을 수 있고 또 많이 숨겨놓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를 상징적으로 찾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N차 관람하시면 많은 것이 더 보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저는 저희 영화가 굉장히 다채롭다 생각을 하는 거는, 코미디에도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이 영화에는 감독님의 위트와 유머가 굉장히 아주 다양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잘 쓰인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아마 첫 관람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이후에는 이 모든 인물들이 그 굉장히 생생하게 살아 있고 또 굉장히 직접적이지 않고 그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고 느끼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 여지가 있게끔 좀 열어두고 연기들을 선배님들과 다들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여러 인물들에 올라타서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명이 이랬을 거야 저랬을 거야가 에서도 나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승범 선배님께서 하셨던 뭔가 이 박상현이라는 역할이 어떤 특이한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저 인물의 저런 것들은 어디서 나왔을까도 좀 봐볼 수 있는 것 같고, 또 선배님 말씀처럼
암흑의 마음은 어떨지 따라가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얘기는 이 영화는 그 경보 선배님 말씀처럼 그 배서영 감독님이 오케스트라 지휘하듯 여러 인물들을 되게 생생하게 만들어놔서 그냥 그런 자기 본인들 마음이 올라타지는 곳으로 한번 탑승해 보시는 것도 좋은 관람법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앞에 배우분들께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주셔서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두 가지 말씀드리면은 일단 배우 쪽에서 보면은 저희 영화는 그 풀샷들이 굉장히 많은 영화예요. 그리고 인물이 안무개나 고명 뒤로도 많은 배우들이 보이고 비행기 안에서도 많은 배우들이 보이는데 그 카메라 중심에 있는 배우가 아니라 그 옆에 사이드에 그리고 혹은 백에 있는 모든 배우들이 모두가 연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떤 캐릭터마다 한 번씩 따라가 봐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로 그 미술이나 세트나 촬영이나 모든 스태프들이 진짜 노력을 많이 해서 공들여서 만든 영화이고 그리고 경보 선배님이 얘기했다시피 그런 곳곳에 숨은 디테일들을 제가 좀 많이 심어놨어요. 물론 제 의도도 있지만은 제 의도가 아닌 어떤 미술팀의 의도도 있고요. 미술팀이 해석한 의도도 있고 저도 그걸 나중에 들었을 때 재밌다라고 느꼈던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해서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큰 화면을 찾으세요. 네, 휴대폰으로 보면 또 보이지 않을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큰 화면에서 이 즐거운 카니발을 즐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관객 여러분과 굿뉴스 관련한 스페셜 토크 시간 가지셨는데요. 끝인사 한 말씀씩 들어보고 자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경호 배우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굿뉴스를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또 찾아와 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 주변에 또 널리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확 추워졌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독감이 또 심하다고 합니다. 예.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결과로 여러분과 또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네, 좋은 거는 나눠야지 더 좋다고 재밌게 보셨으면 널리 좀 많이 공유를 해주시고 또 여러분이 또 많이 찾아주시면 저희는 또 이런 자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보단 관객분들께서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걸 넷플릭스에 강하게 요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어차피 뭐 한번 등록해 놓으셨으면 재관람할 때 티켓값이 드는 게 아니니까 제가 요새 집에서 틀어놓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TV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귀한 평일 저녁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한 거는 감사한 거고 방금 홍경 배우가 한 말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넷플릭스 영화 굿뉴스 스페셜 토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 같이 사진을 찍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스트분들 안내해드릴 때까지 잠시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